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깊이 있는 통찰과 실질적인 부의 길을 제시해드리기 위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참 바쁜 세상을 삽니다.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앞서 나갈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어 경제적 자유를 얻을지 매일 고민하죠. 하지만 여러분,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쫓는 그 부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그 부가 오랫동안 머무는지 말입니다. 저는 최근 이정재 작가님의 천년의 지혜라는 책을 수십 번 탐독하며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이 책은 수천 년의 역사를 관통하며 살아남은 성현들의 가르침과 인간 본성에 대한 날카로운 관찰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정수를 아주 깊이 있게 그리고 아주 길게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책의 귀한 문장들을 그대로 음미해보고 제가 깨달은 해석들을 덧붙인 뒤 마지막에는 여러분의 인생을 혁명적으로 바꿀 10가지 실행 방안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8,500자가 넘는 방대한 분량의 지혜를 담고 있으니 차 한잔 내려놓으시고 편안하면서도 진지한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장 부의 근간인 그릇을 빚는 법. 책의 초입에서 작가는 우리에게 그릇에 대한 화두를 던집니다. 많은 이들이 재물을 담을 그릇은 키우지 않은 채 그저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만을 바란다. 하지만 기억하라. 하늘에서 폭비가 아무리 내려도 그릇이 작으면 금방 넘쳐버리고 그릇이 뒤집혀 있으면 단 한 방울도 담지 못하는 법이다. 부는 단순히 소유하는 숫자가 아니라 내 안의 그릇에 얼마나 평온하게 머물게 하느냐의 문제다. 이 구절을 읽으며 저는 우리가 그동안 범해온 오류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10억, 100억이라는 숫자에만 매몰되어 정작 그 돈을 다스릴 나라는 사람의 크기를 키우는 데는 인색했습니다. 작가는 부를 하나의 생명체나 에너지처럼 묘사합니다. 그릇이 좁은 사람에게 큰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됩니다. 갑작스러운 성공 뒤에 찾아오는 공허함이나 파멸은 모두 그릇의 크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여러분이 100억이라는 거대한 비를 받아낼 수 있도록 인격과 실력의 그릇을 단단하게 굽는 시간입니다. 그릇이 완성되면 세상의 재물은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그 안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1장 인내와 식이 보이지 않는 뿌리의 철학.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독은 바로 조급함입니다. 이정재 작가는 이에 대해 이렇게 경고합니다. 씨앗을 심자마자 열매를 바라는 자는 농부의 자격이 없다. 대지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나 하늘의 때가 이르지 않으면 꽃은 피지 않는 법이다. 부의 축적 또한 이와 같다. 고요히 기다리는 법을 배우지 못한 자는 결코 만개한 정원을 가질 수 없다. 기다림은 정지가 아니라 가장 치열한 내면의 움직임이다. 우리는 단 몇 달 만에 유튜브 구독자가 늘기를 바라고 단 몇 번의 투자로 인생 역전을 꿈꿉니다. 하지만 자연의 섭리는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천년을 가는 나무는 수년 동안 땅 밑에서 보이지 않는 뿌리를 내리는 데만 집중합니다. 밖에서 보기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그 뿌리가 암석을 뚫고 깊이 내려갔기에 거센 비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정체기는 실패가 아니라 숙성의 시간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여러분의 성공이 찰나로 끝날지 아니면 천년을 가는 유산이 될지를 결정합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여러분만의 나이테를 새기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제3장 인간관계와 신의 부의 고속도로. 책은 또한 돈의 흐름이 결국 사람을 향해 있음을 강조합니다. 재물은 스스로 발이 없으나 사람의 발을 타고 움직인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자는 천하를 얻고 사람의 신뢰를 잇는 자는 쌓아 올린 성을 스스로 허무는 것과 같다. 재물은 도구일 뿐이나 신의는 생명이다. 사람을 대할 때 일개 주파나를 튕기지 마라. 진심은 시공간을 초월해 변하지 않는 가장 강력한 우주의 화폐다. 우리는 흔히 비즈니스를 차가운 계산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큰 부를 일군 사람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신의를 말합니다.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것, 상대방이 어려울 때 기꺼이 곁을 지켜주는 것, 그런 무형의 가치들이 쌓여 평판이라는 거대한 자본이 됩니다. 평판은 불황에도 깎이지 않는 유일한 자산이며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을 구해줄 마지막 보루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진심으로 돕고 싶어 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세어보십시오. 그것이 곧 여러분의 진짜 순자산입니다. 제사장 비움과 순환의 위대한 역설. 마지막으로 작가는 부의 종착역이 아닌 통로로서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고인 물은 썩고 흐르지 않는 돈은 독이 된다. 진정한 부는 나를 거쳐 세상으로 흘러갈 때 그 생명력이 증명되는 것이다. 움켜쥐려고만 하는 손에는 새로운 것이 담길 수 없다. 손바닥을 펼쳐라. 그때야 비로소 온 세상을 담을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다. 비움은 상실이 아니라 더 큰 체험을 위한 공간의 확보이다. 부를 소유하려고만 하는 사람은 결국 부의 노예가 됩니다. 하지만 부를 하나의 흐름으로 보고 나를 통해 누군가가 이득을 얻고 세상이 더 좋아지는 데 사용한다면 여러분은 부의 주인이 됩니다. 강물이 멈추지 않고 바다로 흘러가듯 여러분의 자산 또한 가치 있는 곳으로 계속 흘러가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강물은 결코 마르지 않고 더 맑고 풍성한 물길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인생의 혁명을 일으킬 10가지 실행 방안. 자, 이제 이 귀한 지혜들을 우리 삶에 어떻게 녹여낼지 고민해 볼 시간입니다. 뻔한 조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궤도로 올려놓을 독창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 10가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의 이종 교배를 위해 매일 아침 본업과 전혀 무관한 분야의 전문 서적을 10분간 읽고 단어 3개를 내일에 연결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요식업을 한다면 생물학의 세포 분열 원리를 읽고 이를 프랜차이즈 확장 전략에 어떻게 대입할지 억지로라도 연결해 보는 것입니다. 이 훈련은 뇌의 시냅스를 확장하여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대한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하는 직관을 만들어줍니다. 둘째, 매일 저녁 결핍의 지도를 작성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보내며 여러분이 느꼈던 불편함, 타인이 내뱉은 불평, 사회의 비효율성을 하나씩 적으십시오. 그리고 그 옆에 만약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사람들은 기꺼이 얼마를 지불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십시오. 모든 부는 세상의 결핍을 채운 대가로 주어지는 훈장입니다. 이 지도가 쌓일수록 여러분은 돈의 냄새를 맡는 최고의 사냥꾼이 될 것입니다. 셋째, 매주 토요일 오전에는 압도적인 공간에 몸을 던지십시오. 5성급 호텔의 로비도 좋고 수백 년 된 고궁이나 현대적인 대형 건축물도 좋습니다. 그곳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말고 1시간 동안 그 공간의 스케일과 에너지를 온몸으로 느끼십시오. 가난한 생각은 좁고 익숙한 방에서 자라납니다. 거대한 공간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무의식적 한계는 조금씩 허물어집니다. 넷째, 디지털 고립의 날을 선포하십시오. 일주일에 단 하루는 스마트폰을 완전히 끄고 오로지 종이와 펜만 가지고 숲이나 조용한 공원으로 나가십시오. 정보의 홍수가 멈출 때 비로소 천년의 지혜가 여러분의 뇌에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기록되는 아이디어가 수천 명의 조언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다섯째, 풍요를 부르는 선제적 기부를 실천하십시오. 돈이 생기면 기부하겠다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오히려 통장 잔고가 바닥을 보일 때 아주 소액이라도 나보다 더 힘든 곳에 흘려보내십시오. 이것은 뇌에 나는 남에게 줄 수 있을 만큼 풍요로운 존재다라는 강력한 정체성을 심어주는 행위입니다. 결핍의 주파수를 풍요의 주파수로 즉각 전환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여섯째, 가상거인 회의를 주최하십시오. 잠들기 전 머릿속에서 원탁을 만드십시오. 그 자리에 이정재 작가님, 워런 버핏, 세종대왕 같은 거인들을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오늘의 고민을 털어놓으십시오. 작가님이라면 이 갈등을 어떻게 푸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그분들의 목소리로 대답을 상상해 보십시오. 거인의 시각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순간 모든 문제는 사소해집니다. 일곱째, 언어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부정적인 형용사를 내 사전에서 영구 삭제하십시오. 힘들다, 짜증난다, 안된다 대신 흥미롭다, 배울 기회다, 방법을 찾는 중이다 라고 말하십시오. 언어는 의식을 지배하고 의식은 현실을 창조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가는 말들이 부의 길을 닦는 벽돌이 되게 하십시오. 여덟째, 미래 자서전의 10년 후 챕터를 매일 아침 현재형으로 작성하십시오.
오늘 나는 500명의 직원 앞에서 비전을 선포했다. 창밖에는 내가 세운 재단의 건물이 보이고 내 마음은 평온하다. 이런 식으로 아주 상세하게 적으십시오. 뇌는 생생한 상상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미래를 미리 경험하는 이 습관이 여러분을 그 미래로 강력하게 견인할 것입니다. 아홉째, 고전 낭독의 시간을 통해 인격의 밀도를 높이십시오. 자기계발서의 뻔한 공식 대신 수천 년간 검증된 철학서나 고전을 매일 밤 5분씩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옛 성현들의 깊은 숨결이 여러분의 잠재의식 속에 스며들어 어떤 유혹이나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자아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열째, 에너지 정원사가 되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정기적으로 전지하십시오. 여러분의 꿈을 갉아먹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분은 맑고 긍정적인 기운이 흐르는 곳에 깃듭니다. 좋은 사람들을 심고 잡초를 뽑아내는 일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정원이 아름다워질 때 불하는 나비는 저절로 날아옵니다. 여러분, 이 긴 여정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천년의 지혜와 10가지 실행 방안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불꽃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식은 머리에 머물 때가 아니라 손발로 옮겨질 때 비로소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안 중 단 한 가지만이라도 지금 바로 실행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꿈꾸는 그 위대한 성공의 자리에 반드시 도달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실천하기로 마음먹은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제가 정성껏 읽고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더 깊은 지혜와 부의 철학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본 당신은 지금 성공 직전입니다.